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소서 이제 쓰는 시작의 날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소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 본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여기서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한마디. 이게 자신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거는 면접에서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면접 받으신 분들은 아마 질문 받았을 겁니다. 나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유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장점 아니면 강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욕심이 발휘돼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바보스러운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 가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좀 더 평가받는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것. 자, 자신을 왜 채용해야 됩니까? 이럴 때 아주 과한 욕심이 나옵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가서 거의 물어보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지원자님을 왜 채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한데요?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네, 저는 항상 제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팀 프로젝트에서는 팀과 협동하여 가치 있는 부분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입사되어서도 이런 사람으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8가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마지막 전에 7번에 당신을 왜 채용해야 됩니까? 당신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 이거는 꼭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단에 어떻게 기여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한마디와 두 번째 왜, 이 두 가지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저는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책임감이 좋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에 주어진 업무를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중소벤처기업에 작게나마 기여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뒤에 나오죠. 기여할 수 있는지 타인과 차별화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차별화, 이거는 함정입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타인과 차별화, 아니요. 타인과 같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타인과 차별화된 사람을 공기업에서 채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타인과 차별화라는 이러한 단어는 버리시고 이거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래서 저의 책임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썼다가는 여러분들 똥 떨어집니다. 똥. 잊지 마십시오. 이건 함정입니다. 이렇게 함정도 주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핵심 가치인 혁신, 현장, 공공성, 신뢰.
그럼 여기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만만한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절대로요, 대단한 걸 찾으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를 먼저 찾는 겁니다. 두 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신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공공성이고요. 세 번째는요, 혁신과 현장이죠. 혁신을 찾아도 되고 현장도 찾아도 되지만 여기서는 신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뢰 있는 사람, 저 현장주의적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뢰 있는 사람, 나름대로 혁신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뢰 있는 사람, 공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충분히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알겠죠? 자기소개서 세 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절대로 다른 생각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경험. 그러면 이거는 작게 가셔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된 저만의 노하우로 인해서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번에도, 자, 여러분 보셨죠? 요번에 동서발전 2명 전원 합격했습니다. 1차. 네? 내가 그 친구들한테, 자, 2차에 갔을 때 여러분들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은 토론을 하는데, 자기가 기조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기조 발언을 했대요. 기조 발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1분씩 발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뭐뭐 기업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이거는 면접관이 얘기하는 것이지 토론자가 얘기할 게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만약에 면접에 와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대는 사람, 튀는 사람 절대로 안 뽑습니다. 공기업은. 또 한 사람은 양쪽에서 정말 기조 발언을 하는데 그 제시문을 주거든요. 그 제시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바로 읽더래요. 두 사람이 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부 상황을 봤을 때 사실 필기 시험은 자기 혼자 한다고 한다면은 면접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석세스를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접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고 또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과 원칙도 없이 그냥 무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지금 막 졸업을 했거나 취준 생활이 몇 년 되신 분들일 겁니다. 지금 현실을 너무 망각한 거죠, 사실은요. 잊지 마세요. 뭐냐면은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남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같은 사람을 뽑지 절대로 다른 사람 안 뽑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거에 기준된다면 자소서 세 번째도 무리 없이 써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귀하의 역량 바로 나왔죠? 예. 자, 역량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직무 수행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역량. 이 역량은 자기소개서 세 번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도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두 가지는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겁니다. 장점이 있다라면 장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난 5가지를 항상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강점이 무엇이냐? 강점이. 이 강점은 1번과 2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거 강점 1. 직무 수행 계획서 강점 2.
표현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밑에는 경력과 경험 기술서예요. 요거는 항상 말을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에 입각해서 쓰시면 되고 경력이 있으신 분은 경력에 입각해서 쓰시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소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